자, 이제 왜 이래? 이제 왜 울어? 이거 왜 울어? 자, 페이지 110페이지 봅니다. 110페이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10페이지 봅니다. 자, 중요한 거 봅니다. 자, 중간에 보면 3대 영양소가 있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배울 때 한번 해봅시다. 여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인데, 자, 탄수화물을 말을 바꿔보자. 녹말을 바꿔봅시다. 녹말로. 이거 몇 쪽부터 보는 거예요? 7쪽이요? 110쪽, 110쪽. 몇 쪽부터 보는 거예요? 나대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꾸 나대면 나중에 돼지됩니다. 이미 진실이. 내가 그랬잖아요. 나 돼지 말라고. 그렇죠? 예. 돼지 됩니다. 저는 영어에 돼지죠. 돼지 마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탄수화물 단말로 녹말을 바꿀 수 있고요. 이 녹말이 분해되는 과정 한번 순서대로 한번 써봅시다. 자, 녹말이 분해되면 처음으로 분해되는 것이 바로 뭐지? 엿당이 되겠죠? 엿당이 분해되면 뭐가 될까? 포도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백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우리 먼저 에너지원이면서 몸의 구성 성분인데, 자, 단백질이 분해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단백질이 분해돼요. 그럼 1차 분해 산물이 뭐지? 그죠? 폴리펩타이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가 완벽하게 분해가 되면 최종 산물이 뭐가 나와? 아미노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있어요. 내가 오늘 제일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자, 지방 한번 봅시다. 자, 지방은 우리 몸에 에너지 저장용으로 쓰게 되는데, 지방이 분해되면 한 방에 분해되죠. 뭔가 뭘로? 지방산이드,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분해됩니다. 나가신 거 적어야죠. 다시 한번 리뷰하게. 잠깐만요. 내가 제일 죽이고 지옥 갈 필요 없죠? 전화 싸움 끝납니다. 여보세요? 예, 개인식게 얘기하려고요. 네, 한 번이 아니에요. 광고가 아니고요. 네, 껌돌을. 자, 자꾸 나대지 말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3대 연속 확인이 있습니다. 자, 3대 연속 확인이 있는데, 이 3대 연속 확인은 영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번에 내신 시험을 만약 본다면, 이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색깔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예,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페이지에 111페이지입니다. 자, 111페이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운 것도 없고요. 오른쪽에 보게 되면 실력 향상 핵심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력 소화가 있는데, 자, 기계력 소화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증대시켜서 소화되는 걸 촉수시켜주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작, 분절, 홈술. 세 가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나머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예, 다 암기해 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112페이지 보겠습니다. 112페이지. 자, 112페이지 여기서도 크게 어려운 것이 없고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고, 윗칸에 보면 소장에서 흡수가 있습니다. 자, 소장 흡수가 나오는데 여기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이 어떤 경우에 흡수되는 게 나와 있고, 우리는 이 수용성 양분이 무엇인지, 지용성 양분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수용성 양분에 뭐가 있을까 한번 써봅니다. 여러분 한번 메모해봐요. 보시고,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비타민, BC 이런 것들이 있고. 한 번만 다시 불러주세요.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물, 비타민 B, 또 한번 불러줘야 되지. 자, 지용성 비타민 보겠습니다. 자, 지용성 비타민은 지방산, 모노글리세라이드, 그 다음 비타민 아데. 아, 그게 여기 있다. 아니 쓰라고 지금. 좀 헬파해. 어디다 써요? 자,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그다음에 여기 수용성 비타민 이동 경로에 보면 아주 간략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이거 좀 더 디테일하게 배웠습니다. 자, 모세혈관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이죠. 자, 모세혈관에서 간으로 가는 혈관이 바로 뭐야? 간문맥. 그다음에 간에서 심장으로 가는 것은 간정맥이 되겠죠. 근데 간에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듯이 그슬적에 체해요라는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여기 간으로 들어가는 간 문맥은 다른 혈관에 비해서 무엇의 농도가 높다? 포도당의 양이 농도가 높다. 다른 말로 혈당량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단 식후에, 식사한 후에 우리가 영양을 흡수하게 되니까 식후 혈당량은 바로 간 문맥이 가장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순환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심장도. 자, 이 뒤에 파트는 우리가 다 배웠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다 외웠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겠는데,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알고 있고요. 자, 페이지 116페이지 본다. 116페이지. 자, 116페이지. 이게 좀 복잡합니다. 이거는 하나도 모르면 답이 틀려요. 자, 완벽하게 여러분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어야지 여기는 1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이건 사지선다가 아니라 칠지선다입니다. 7지선다야. 그러니까 하나 틀리면 다 틀린 겁니다. 자, 이거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같이 스텝 맞춰서 풉니다. 혼자서 단독적으로 너무 늦게 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나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풉니다. 미음이 뭐예요? 미음이랑 주까지 물려도 뭐가 보여요? 물려서 뭐예요? 물려. 미음이랑 물려도 뭐가 보여요? 물렸다. 약간 올리고당 같은. 네. 미음은 탄수화물이야? 네. 죽이야 죽. 미음은 달콤해요. 아니 생무맛이야 생맛. 나 죽이야 죽. 수술. 그렇죠. 그냥 이게 미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이죠. 네, 일단 죽이죠. 미음은 기름져요. 네? 쌀만 해서 쌀에 약간 기름이 들어요. 아 진짜 너 죽어요. 어떻게 그러다 죽이죠. 미음 죽입니다. 죽이죠. 예, 달걀 흰자는 단백질입니다. 노란색이 지방이에요. 뭐요? 네? 달걀은 단백질입니까? 지방이 없어요. 지방은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계란 노른자는 알부민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많이 합니다. 물, 몇이니까 탄수화물이겠죠? 네. 탄수화물이야. 뭘로 생각했어요? 당 아니야. 아, 노란이 탄수화물이구나. 우유에는 혹시 이게 물려서 지방이 들어있나요? 아, 저 뭐 일부러 그러는 거야, 뭐야? 들어있을 수도 있죠. 이게 왜 이렇게 지방을 좋아해요? 안 들어있어요. 짤데 없어가지고. 안 들어있죠. 음식물 넣은 시험만 무슨 음식물을 넣은 네? 거예요? 음식물 넣은 시험만 피면 이제 뭔 음식물을 넣는 거예요? 뭐 어떤 거요? 어디요? 예, 여기 있군요. 2번 딱히 상관없는데. 아무나 넣어. 아무나 넣었어요? 실험할 때잖아. 아니 그냥 대충 반응이 나오는 걸로. 지금과 같이 아니 뭘 넣어도 상관없죠. 베네딕트 술이랑 기름이랑 섞어서 먹어도 돼요. 그냥 술 플러스 기름. 아니 근데 그거 맞죠? 좀 얘기 달랐는데 이게 술이라고 하는 것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입니다. 안 섞어. 안 섞이죠? 물과 에탄올 섞여요. 근데 에탄올은요 양친매성이라고 해서 기름도 녹이고 물도 녹이고. 그럼 그 셋이 섞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이 알코올이 기름을 완벽하게 녹이지 못해요. 약간 칵테일. 에탄올을 기름에다 넣으면 약간 좀 기름진 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되겠죠. 칵테일. 근데 기름을 이로 좀 녹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잘 녹지는 않습니다. 자, 아니 질문한 거 보니까 다 푼 것 같은데 잠깐만. 답이 아니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 아닌가요? 답은 3개입니다. 두 개나 세 개라고? 나도 두개 나왔는데. 하나 몇 번씩. 자, 떠들지 말고요. 나왔습니다. 자, 저도
아셨죠? 자, 이거 한번 잠깐 봅시다. 이거 설명 잠깐 듣도록 합시다. 자, 영어로 다 물어볼게요. Everybody's attention. 못 알아듣지? 어렵죠. 자, 보자. 탄성을 한번 보자. 이거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전에 한번 설명밖에 안 했기 때문에 다시 기억을 한번 되살려보자. 자,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그때 설명했듯이 요거는 탄소하고 수가 뭘까? 물이에요. 물.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화는 뭔데? 화는 불인가요? 화합물이라는 뜻이에요. 화합물. 이게 요 수업 방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집중해야 됩니다. 자, 탄수화물은 탄소와 물이 합쳐진 거야. 탄소하고 물이 합쳐졌는데 이것이 n번 합쳐졌어요. 5번일 수도 있고 6번일 수도 있고 뭐 여러 번일 수도 있어. n번 합쳐지기 때문에 n번 합쳐지게 되면 얘가 CN, HEN, ON이 되겠지. 그렇지? 이렇게 탄소와 물이 합쳐진 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바로 당이라고 해요. 당. 무슨 당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탄소, 수소, 산소의 비율이 1대 2대 1의 1 비율. 그래서 만약에 얘가 6번 결합했다라고 한다면 포도당이고 이 포당의 화학식이 뭐가 되는 거야? C6H12O6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당이야.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 당을 기본 단위로 하는 모든 물질을 바로 뭐라 불러?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탄수화물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당의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기 때문에 뭐 얘를 포당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얘를 C5H10O5가 되는데 얘는 리보스라는 그런 당이에요. 그러니까 당의 종류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는 6번 붙었기 때문에 얘는 6탄당, 얘는 5번 붙었기 때문에 5탄당이에요. 그럼 딱 요 정도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산소 하나 빠지고 들어가고 하면서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존재합니다. 아무튼 이걸 바로 당이라고 부르고 이걸 당을 기본 단위로 하는 모든 물질을 바로 탄수화물이라고 부르고 우리 몸에서 얘는 주로 주 에너지원으로 쓰게 됩니다. 주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많이 먹죠? 섭취량은 대단히 많지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체구성 비율은 굉장히 낮게 되죠. 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주된 에너지원을 쓰기 때문에. 그렇죠? 유의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런 당들이 몇 개가 붙었냐에 따라서 이 탄수화물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당이 하나다라고 하면 얘를 단당류라고 부르고 단당류라고 부르고 2개다라고 부르고 2당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3개 이상이다 보고 다당류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상업적인 용도로 이제 쓰는 단어 중에 올리고당이라고 있어요. 올리고당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그렇죠? 올리고당. 이게 올리고당은 과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올리고당은 다당류에 속하는데 일반적인 다당류보다는 크기가 좀 작아요. 당이 한 10개 암타가 10개, 20개 정도 붙은 거. 그러니까 얘는 다당류긴 한데 상대적으로 다른 다당류는 당이 당당당당 계속 붙어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근데 올리고당이라고 한 10개 정도, 10개에서 20개 정도 딱 규정은 없지만 좀 적게 붙어 있는 거, 그걸 따로 구분해서 올리고당이라고 해요. 그거는 상업적인 용도로 쓰는 거고 과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좀 부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당류 대표 예로는 뭐가 있을까? 포도당이 있어요. 그 다음에 포도당하고 포도당이 붙은 뭐가 돼요? 엿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엿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포당이 어마무시하게 포에서 계속 붙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녹말이 돼요. 자, 녹말이 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 뭐가 될까? 글리코젠이 돼요. 글리코젠이 되는데 녹말과 글리코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녹말은 식물이 저장할 때, 그 다음에 글리코젠은 동물이 저장할 때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이 녹말은 포당이 쫙 붙어요. 붙는데 얘는 이렇게 쭉 이렇게 포당이 이렇게 쭉 붙어요. 쭉 붙는데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쭉 포당이 쭉 붙고 계속 붙는데 여기 격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포당이 격가지로 이렇게 격가지로 이렇게 좀 붙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바로 글리코젠이에요. 그러니까 큰 형태는 차이는 없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요거만 있냐? 그렇지 않고요. 이 단당에는 포당이 있고 과당이 있고요. 과당은 어디에만 들어가 있을까? 과일. 그렇죠? 그래서 과당을 영어로 프락토스라고 불러요. 프루트의 그 앞에 글자 따서 과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갈락토스라고 있어요. 갈락토스라고 하는 것도 역시 단당입니다. 그래서 이 포당과 포당이 붙으면 몇 당이 되는 거고 포도당하고 과당이 붙으면 이건 젖당 아니요 설탕이 돼요. 설탕이 되는 거고 포당하고 갈락토스가 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젖당이 되는 거예요. 젖당이 되는 거고 이거를 영어로 설명할게요. 영어로 설명할 이유가 뭐냐면 효소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이 엿당을 영어로 말토스라고 해요. 말토스. 그럼 엿당을 부르는 효소가 뭐야? 말테이스. 자, 설탕은 영어로 슈가라고 부르죠. 아니요, 우리 과학적으로 부를 때는 얘를 수크로스라고 해요. 수크로스. 그러면 설탕을 부르는 효소가 뭐야? 수크레이스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저당은 영어로 락토스라고 해요. 그러면 이 저당을 보내는 효소가 뭐야? 락테이스가 되는 거야. 그렇죠? 락테이스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 단당류가 2당류가 된다는 얘기는 당과 당이 붙는 거지, 그렇지? 당과 당이 붙을 때 여기 당이 있고요. 여기 당이 있는데 이 당과 당이 붙을 때 이렇게 두 개의 단이 붙거든. 이렇게 두 개의 단이 붙을 때 여기 사이에서 뭔가 빠져. 뭐가 빠질까? 물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가 슝 하고 물이 빠지면서 서로 결합하는 거고 이 당과 다당과 될 때도 당이 이렇게 붙으니까 여기서 역시 뭐가 빠지는 거야? 물이 빠지는 거야. 물이 빠질 때 얘가 서로 결합을 해요. 이제 글리코시드 결합 또는 글리코사이드 결합이라고 부르는데 얘가 결합할 때는 물이 빠진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 물이 빠진다고 하는 것을 왜 갑자기 뜬금없이 설명했냐면 우리가 소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다당류가 2당류, 2당류가 단당류로 분해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그럼 그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 물이 들어가. 물이 들어가서 분해하고요. 물이 들어가서 분해해요. 그래서 이렇게 소화 효소 바로 물이 첨가돼서 분해하니까 무슨 효소? 가수 분해 효소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단당류와 2당류 물에 녹아요. 얘는 가용성이에요. 근데 다당류 물에 안 녹아. 얘는 부용성이야. 그래서 이 가용성, 물에 녹는 단당류와 2당류는 우리 몸에서 주로 에너지원이나 우리 몸에서 뭐가 운반 형태로 쓰이게 돼요. 특히 식물 같은 경우는 뭔가 포도를 만든 다음에 얘를 운반해야지 하다고 할 때는 설탕 형태로 운반해요. 녹여서 운반한단 말이야. 근데 뭔가 저장을 할 때는 바로 녹지 않는 다당류 형태로 저장할 수 있고요. 또는 몸을 구성하고 있을 때 체구성 성으로 쓰일 때, 몸을 구성하는 성으로 쓰일 때 녹으면 안 되겠지? 그죠? 몸이 슬슬 녹잖아. 안 돼. 그래서 녹지 않게끔 부용성인 다당류 형태로 몸을 구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다당류가 녹말 글리코제 말고 딴 거 없어요? 자, 딴 거 이름 정도만 좀 기억하자. 먼저 세균의 세포벽이 뭘로 돼 있어? 혹시 기억하시고 있나? 팩티도. 그렇지. 펩티도 누가 또 스마트 보이 펩티도 글리칸이라는 성분으로 되어 있어요. 세균의 세포벽이. 그 다음에 식물의 세포벽도 있습니다. 셀룰로스. 그렇죠. 식물의 세포벽은 셀룰로스로 되어 있어요. 셀룰로스로 되어 있어요. 셀룰로스로. 근데 요 식물의 세포벽이 셀룰로스로 되어 있는데 이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있어요. 셀룰로스가 뭐야? 셀룰레이스가 있어요. 셀룰레이스가 있는데 요 셀룰레이스는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야. 근데 얘는 동물한테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뜯어먹게 되면 식물의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빠져버려요. 그냥 배출돼 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얘는 먹을 수 있는 실이야. 우리 몸에서 소화가 안 되면 실로 불러요. 그래서 얘를 식이섬유라고 해요. 식이섬유고 이게 섬유가 뭐예요? 이게 파이버잖아.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식이섬유 그러면 미에로 파이버가 있고 파이버가 바뀌고 파이버가 미에로 파이버가 식이섬유, 함유음료 막 그런 거. 식이섬유가 바로 뭐냐면 셀룰로스가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소화가 안 돼요. 포만감만 주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몸 밖으로 빠질 때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 같이 끄집어서 몸 밖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건강에 좋다라고. 변기 그러면 효과가 좋아요. 예? 변기 디자인 효과가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야채 많이 먹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셀룰레이스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셀룰레이스 효소는 동물에는 있다 없다? 동물에는 없다. 그럼 셀룰레이스라는 효소는 누가 가지고 있냐? 세균들이 가지고 있다. 일부 세균들이 얘를 가지고 있는데 세균들이 셀룰레이스를 분비해서 셀룰로스를 분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셀룰레이스를 분비하는 세균들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냐? 바로 초식동물이죠. 초식동물의 소화관 내에 같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초식동물이 풀 뜯어먹게 되면 자기가 직접 셀룰레이스를 분비해서 얘를 분해할 수는 없어. 그렇지만 소화관 내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세균들이 얘를 분해시켜줘요. 그래서 굉장히 소화 속도가 빠르다, 느리다. 그래서 초식동물의 소화관은 우리 육식동물에 비해서 소화관의 길이가 되게 길고요. 위도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개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간추동물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는 한번 막 씹다가 삼켜요. 그래서 소화관내를 통과하는 동안에 미생물들이 막 분해하는데 충분치가 않아. 그럼 어떻게 해요? 싸워 다시 먹어요. 밖에 기회로서 싸움 자, 이런 걸 바로 초식동물이라고 해요. 자,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렇게 다당류를 검출하는 반응에서 녹말을 검출하는 반응이 바로 무슨 반응이야? 아요딘 반응이죠? 그 다음에 포당을 검출하는 반응이 어떤 거야? 베네딕트 반응. 그렇지. 근데 베네딕트 반응은 과당, 갈락토스, 그 다음에 엿당, 그 다음에 젖당 모두 다 베네딕트 용액에 반응합니다. 설탕은 반응 안 해요. 설탕은 베네딕트 반응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의 설탕은 환원당이라고 해요. 환원당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구조가 다른 거랑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얘는 반응하지 않아요. 나머지 다 반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벤트 반응, 포장 검출 반응이야 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포장뿐만 아니라 엿당도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인데 밥을 씹어서 침을 골고루 씹은 다음에 폐에 뱉었어. 그럼 베네트 반응 하게 되면 반응한다. 왜? 엿당도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정답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정답은 이사육. 나이스. 나이스. 자, 두 번째 문제 가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 문제도 비슷한 문제죠? 자,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망가진 한 200개 정도. 두 번째 문제예요. 2번 문제입니다. 보기 200개. 이거는 답이 몇 개인가요? 역시 답은 3개입니다. 오케이. 우리 워크북에 있는 문제보다 지금 여기 있는 문제가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너무 막 안 배운 게 많아요. 네? 막 알코올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나고. 그렇죠. 너무 조금 범위를 벗어난 게 너무 많고요. 너무 좀 방법에 퍼져 있어서 애들이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요. 답이 3개입니다. 너 지금 뭐로 부르는 거야? 2번. 한 번도 풀어요. 아니요. 근데 왜 답이 5개 나오는 응? 근데 딱 3개 나오긴 했어요. 학생이 근데 다 읽은 거 이상한데 이거 안 나와요. 자, 정답 있죠? 이거는? 자, 이거 정답은 246입니다. 246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 먼저 가보자. 자, 누가 먼저 가보자. 자, 과학적 탐구 방법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기한테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과학적 탐구 방법인데 우리가 뭔가 연구할 때 주먹구식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과학적 탐구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별림통대. 하나는 연역적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귀납적 방법이 있어요. 자, 귀납적 방법이 있는데, 자,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의 차이점 바로 뭐냐면 결론은 언제 내리냐의 차이야. 연역적 방법은 결론을 먼저 내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서 검증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귀납적 방법은 어떤 거냐면 먼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결론을 뒤에 가서 내리는 거야. 그래서 언제 결론 내리냐에 따라서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럼 어느 게 더 정확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누가 더 정확하고 누가 좋다를 따질 수 없고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할 수 있는데 이 귀납적 방법을 이제 택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직접 실험을 할 수 없을 때 실험할 수 없을 때 연역적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귀납적 방법하고요. 연역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먼저 결론 내린 다음에 이 결론이 내가 미리 내린 이 잠정적인 결론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는 거야. 근데 다시 확인하는 거야. 그럼 얘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뒤에 가서 결론 내는 거고 얘는 직접 실험할 수 없을 때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뭐 생물의 진화라든가 이런 것도 할 때. 자, 생물의 진화할 때 이거 갖고 뭔가 실험할 수 없잖아. 그렇죠? 얘를 여러 사람 모은 다음에 500만 년 기다려서 진화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그럴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야? 화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아서 진화는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결론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로 귀납적 방법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과학이라고 부르는 거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과학이고 사회과학이 있어요. 자연과학은 우리가 지내는 것이 과학이야. 사회과학은 어떤 거죠?
뭐 인류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뭐 사회학이라든가 이런 거, 그 사회과학이라든가. 그래서 예를 든다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귀납적 방법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은 누굴까? 이게 궁금해요. 그럼 그거 갖고 실험할까? 얘를 붙잡아서 막 실험할까? 어떤 걸 좋아하나? 그러는 아니잖아. 뭐야? 설문조사하는 거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모으는 거야. 설문조사에서 데이터를 쭉쭉쭉 모아서 아 요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이들은 땡땡땡 그룹이구나 라는 것을 뒤에 가서 결론 내릴 수 있겠죠. 이걸 바로 귀납적 방법이겠습니다. 근데 주로 자연과학에서 쓰는 것은 연역적 방법을 먼저 쓰게 되는데 이 연역적 방법은 귀납적 방법과 달리 먼저 결론 내리게 되는데 얘는 아직 맞는 뜻인지 몰라. 그래서 얘는 뭐라 부를까? 얘를 가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아직 확증되지 않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가설이 맞다고 하는 것을 뒤에 가서 실험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연역적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역적 방법에서 가설 설정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럼 도대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자, 가설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검증하기 위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한 가지가 뭐죠? 떡볶이입니다. 그래서 한번 떡볶이 레시피를 한번 만들어볼게요. 자, 떡볶이 레시피를 만들어볼까요? 자, 네? 급식 아이 필요하면 자, 떡볶이 굽는다. 자, 떡볶이 만들 때 어떤 재료가 들어가야 될까? 떡이 들어가야 되고요. 떡이 고추장.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고추장 들어가야 되고요. 설탕. 할머니 비밀 어묵. 레시피. 네, MSG. 어묵 들어가야 되고, 이거 그다음에 MSG 들어가야 되고요. 할머니 비밀 설탕. 레시피. 물, 설탕 들어가야 되고요. 파. 물. 뭐 파, 민트 초콜릿이에요. 맞아. 물, 민트초코파. 또 치즈. 아, 치즈. 라면. 치즈. 얘가 타돌박이. 타돌박이. 됐어. 자, 타돌박이. 이게 소시지가 김말이. 타돌박이. 치즈가 없다고요? 타돌박이. 김말이. 자, 조심하시고. 자, 이렇게 들어간다 치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잘 먹어요. 자, 여기서 뭔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MSG를 왜 넣는 거지? 맛있을래요? MSG를 도대체 왜 넣는 거야? MSG가 뭔지 알죠? 맛있어 진짜. 맛소는 맛소네요. 그래서 맛. 이거 아닙니다. 이 MSG, 여기 MSG라고 하는 것은 영어 플레이하면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라는 그 물질입니다. 얘는 DNA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에요. DNA를 구성하고 있는 DNA가 그래서 옛날에 얘가 DNA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니까 이거 먹으면 몸에 해롭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MSG 전혀 몸에 해롭지 않다고 해서 정부에서 검증되시는데 아직까지 MSG가 그 누명을 다 걷지 못했어요. 얘가 몸에 뭐 해롭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몸에 좋아요? 그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MSG 먹으면 뭐 어쩌고저쩌고 뭐 건강에 안 좋고 MSG 너무 싫어 막 이러는데 그건 이 MSG가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MSG는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우리 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 MSG를 도대체 왜 넣는 거지? 궁금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단계가 있는 거죠. 왜 MSG를 왜 넣는 거야? 이상하네. 이렇게 첫 번째 단계 있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MSG를 왜 넣는지 내가 잠정적인 결론을 내는 거야. 아마도 MSG를 많이 넣게 되면 MSG를 넣게 되면 떡볶이의 맛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얘가 아마 감칠맛을 낼 거야. MSG를 넣게 되면 MSG에 의해서 감칠맛이 날 거야. 이렇게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럼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을 검증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세 번째, 얘가 직접 예? 그럼 이제 실험을 해야 되겠죠. 탐구를 수행한다. 자, 탐구를 수행하는데, 자, 그릇을 준비한다. 냄비를 똑같이 준비하고요. 자, 냄비가 많이 필요한 거 봐서는 이게 아이에서 주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냄비 똑같은 냄비 준비한다. 똑같은 냄비 준비하고. 똑같이 자, 똑같이 준비한 다음에 모든 재료는 A, B, C, D, E 똑같이 집어넣고 한 가지만 차이를 둬야 돼요. 무엇의 차이? MSG의 차이를 둬야 되겠죠. 그린통제. 그렇죠? MSG의 차이를 둬야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여기 시험관에 뭐 MSG 10g, 20g, 30g, 40g, 50g 집어넣다 치자. 그래서 맛을 비교할 거야. 근데 이 시험이 잘못됐어. 왜 그러냐면 알게. 이 MSG가 과연 떡볶이의 감칠맛을 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냐를 검증하기 위해서 모든 곳에다가 MSG를 넣으면 안 돼요. 없는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는 MSG 안 넣어요. 그렇죠. MSG 안 넣고 MSG를 안 넣은 거 대비 MSG를 넣은 것들이 얼마만큼의 감칠맛을 내냐를 비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기준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지 MSG를 넣었을 때 효과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 모두 다 넣어버리면 이 감칠맛이 MSG 때문이지 딴 것 때문에 알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다 다 똑같이 해주면 MSG를 넣지 않고요. 여기다는 MSG를 넣지 않고요. 여기다는 MSG 양을 다 다르게 준 거야. 얘는 뭐 1g, 얘는 5g, 얘는 10g, 얘는 15g 이런 식으로 해서 준다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MSG의 효과에 의해서 떡볶이의 감칠맛이 어떠한 차이를 두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준이 되는 요 구입이 하나 있어요. 이거 이제 좀 고민할 거야. 이거에 연관돼서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새로운 약을 개발했어. 이거 먹으면 키가 커. 나처럼 키가 클 수 있어. 그러면 네, 그걸 많은 많은 사람 사람 아니요. 아무튼 이 약을 먹으면 키가 엄청나게 커. 그러면 이 약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검증을 해서 여러분에게 전부 다 똑같이 약을 쫙. 선생님. 아 잠깐만요. 제가 키가 뺏기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제가 먼저 설명 좀 해야 되니까 약을 똑같이 나눠줬어요. 그 다음에 2달 후에 여러분의 키를 한번 체크해봤어. 에이전시 그러면 이것이 키를 두 달 간격으로 키를 재봤더니 이 약의 효과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야. 알 수 없겠지. 왜 그러냐면 이 약 때문에 큰 건지 아니면 저절로 큰 건지 알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약의 효능 검증에서 그룹을 나눠줘야 되죠. 한쪽 그룹에다가는 가짜가 주는 거고요. 그렇죠? 아무 효과가 없는 가짜가 주는 거고 한쪽 그룹에다가는 내가 만든 약을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두 그룹의 효과를 비교해서 이 약의 효과가 있다, 없다를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내가 잠깐만요. 여기 설명할게요. 자, 내가 궁금해하는 그거를 제공하지 않은 이 기준이 되는 그룹 있죠. 이걸 바로 뭐라고 하는 얘기를 대조군이라고 해요. 대조군이라고 부르고 내가 궁금해하는 MSG를 첨가한 그룹 있죠. 이것을 실험군이라고 해요. 실험군. 그래서 대조군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키 크는 약이라고 아까 설명했다면 키 크는 약을 주지 않고 가짜를 준 그룹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대조군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약을 먹은 그룹이 뭐가 되는 거야? 실험군이 되는 거야. 오케이? 됐죠?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요거 잘 기억하시고 요건 한 샘플이야. 요걸 가지고서 좀 더 여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변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변인이라는 말인데 이 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를 바로 변이라고 해요. 만약에 떡볶이다라고 하면 떡볶이의 맛, 떡, 고추장, 어묵, MSG, 설탕, 물의 양, 가열, 시간, 기타 등 냄비의 종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이 되죠. 이 변이는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독립변이 있고요. 독립변이 있고 또 하나는 종속변이 있어요. 변이는 것이야, 요소야. 그래서 독립변이하고 종속변이 있는데, 자, 말 그대로 독립적인 거고요. 얘는 종속적이냐. 이거 쉬운 단어로 번역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자, 독립변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 중에서 과정에 포함된 것. 과정에 포함된 것이 바로 뭘까? 독립변이에요. 그러면 종속변이 뭘까? 결과야, 결과. 그러면 이 시험에서 종속변이다라고 한다면 떡, 고추장, 가열, 시간, MSG, 양, 설탕, 파, 물, 치즈, 라면, 냄비의 종류, 기타 등등 이것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이 되는 거야. 그럼 종속변은 바로 뭘까? 감칠맛. 떡볶이의 그죠? 감칠맛이 종속변이 되는 거야. 왜 종속이라고 단어 쓰냐면 이 독립변에 의해서 이 종속변이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종속변이 되는 거야. 자, 그럼 한번 보자. 광합성을 하는데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이에요. 그럼 빛의 세가 뭐가 되는 거야? 독립변이 되거나 광합성량이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이 되는 거야. 그렇죠? 이해할 수 있겠지? 오케이? 됐죠? 이해했죠? 이거 이해해야 돼. 이거 이해해야지 그 다음 넘어갈 수 있어. 이해했다 가져가고. 자, 그러면 독립변이는 다시 두 가지로 보내요. 다시 두 가지로 보내는데 하나는 조작변이 있고요. 조작변이 있고 하나는 통제변이 있어요.
조작변이 있고 통제변이 있어. 자, 이 조작변이할 때 이 조작이라는 말은 뭐 뜻이냐면 오락내락해서 변한다는 얘기야. 통제 뭐야? 일정하다는 얘기야. 일정히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뭔가 변화되는 것을 바로 조작변이라는 거야. 나는 지금 이 MSG가 떡볶이의 감칠맛에 어떤 것을 주는지가 궁금해. 그러면 물의 양이라든가 떡의 양이라든가 가열 시간 어떻게 줄까? 똑같이 맞춰주는 거야. 그렇지? 단 무엇의 양만 변화시켜? MSG의 양만 변화시키는 거지. 그래서 이 실험에서 조작변이 바로 뭐야? MSG가 되겠죠. MSG의 양이 바로 조작변이 되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 고추장이라든가 그다음에 물의 양이라든가 가열 시간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다 똑같이 맞춰줘야 되니까 이것이 바로 통제변. 그렇죠? 그다음에 종속변은 뭘까? 바로 떡볶이의 감칠맛이야. 맞죠? 감칠맛이야. 그러면 내가 현재 실험하고자 하는 요 실험을 하고자 할 때 먼저 가설을 먼저 만들었어. 요 사이에서 MSG가 떡볶이의 감칠맛을 더 높일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것이 맞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탐구를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탐구를 수행하는데 이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조작변이 줄 것인가. 그 다음에 통제변은 똑같이 유지해야 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은 바로 변인 통제라고 해요. 그래서 조작변인만 변화시켜주고 나머지는 일정히 유지해주는 그런 행동. 그걸 바로 뭐라고요? 변인 통제라고 해요. 오케이? 만약에 MSG 양도 다르고요. 고추장의 양도 다르고 설탕의 양도 제각각이야. 그러면 이 효과가 MSG의 차이인지 설탕의 차이인지 알 수 있나 없나? 알 수 없죠. 그리고 오로지 MSG만 바꿔주고 나머지는 일정하게 맞춰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이해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서 결론은 내가 여기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결론을 먼저 내렸는데 이것을 우리 뭐라 불러? 가설이라고 해요. 그럼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이다. 이 가설에는 반드시 어떤 요소가 들어있냐면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어요. 원인 결과. 하나는 조작변이 들어있어요. 또 한 가지는 종속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변인과 종속변인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조작변과 종속변의 상관 관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가설이 된다. 반드시. 그러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자. 자, 예를 들어서 CO2, 빛의 세기. 자, 빛의 세기가 높을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할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 치자. 그럼 여기서 뭐가 조작변이냐? 빛의 세기가 조작변이죠. 얘가 조작변이 되겠죠?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종속변이 되는 거야. 그쵸? 그럼 실험 어떻게 되지? 딱 결론 나오는 거지. 그쵸? 첫 번째 대조는 어떻게 할까? 빛이 없어야 돼. 그 다음에 빛의 세기를 증가시키면서 광합성량을 체크하는 거야. 실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가설 세울 때 조작변인과 종속변의 상관관계 가설 세우고요. 그 다음에 실험하고 결론 내고. 오케이? 이해됐죠?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뭐야? 가설 설정 단계. 근데 만약에 실험을 쭉 진행하는 중에 봤더니 가설 잘못됐네? 그럼 어떻게 할까? 가설 지우서 화이트펜으로 지우서 다시 바꿀까? 그건 데이터 조작이죠. 그렇죠? 안 돼. 어떻게 할까? 다시 가설을 다시 세운 다음에 다시 실험. 다시 데이터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설을 바꾸고 다시 실험을 해야 돼. 다시 처음부터 돌아와서.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다 뒤에 가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업합니다. 나는 2번 문제 했고요.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우리가 이제 한번 해봤습니다.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두 개입니다. 이거는. 80. 알았어요? 네.
괜찮죠? 금방 풀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풀었기 때문에. 네. 자, 정답 체크합니다. 제 실수로 이건 실수로 5번은 확실한데. 실수로 3번을 먼저 풀었어. 아, 예. 빨리 나들이 마시고요. 전화하셨나요? 잠시만요. 자,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문제 맞습니다. 정답은 1번, 5번입니다. 5번이고요. 여기 실험 과정에서 비읍번 봐봐. 비읍번. 메탄을 떨어뜨린 후 건조시킨 혈액에 감색을 기름을 떨어뜨린 후 3분 후 닫힌 유를 뒤져서 흐른 물에 씻어내요. 왜 씻어내지? 잘 보이게 하려고 염색이요. 그쵸. 남아있는 염색약을 제거하는 겁니다. 남아있으니까 배구만 염색을 시키고 나머지 염색약이 주변에 남아있겠지? 그걸 씻어내야지 뚜렷하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염색약을 제거하기 위해서 흐른 물에 씻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혈서풀을 못하는 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자, 4번 봅니다. 4번. 안에 4번도 있어요? 자, 이거는 별 영예가 없기 때문에 답 체크하고 바로 넘어갑니다. 답은 3번, 7번입니다.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개념 심화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진짜 실력을 비교할 수 있는 거고요.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중간 테스트에서 나왔던 문제들이 여기 종종 등장합니다. 자, 먼저 120페이지에 1번부터 4번까지 해결합니다. 의사가 너무 이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실제 있어도 돼요. 그럼 이거 특혜 맞나요? 네, 처음에 안 돼요. 근데 대체 얼마나 많은 기획을 뽑아냈기에 쇠고기를 소화시킬 정도로 뽑아낸 거예요, 저걸. 모르겠습니다. 계속 치는 일 아니에요. 자, 빨리 합니다. 빨리. 진짜. 이건 중요한 거 실제 아니죠? 이거든요. 자, 빨리 합니다. 자, 빨리 푸십니다. 우리 풀 문제 너무 많습니다. 쭉 풀어요. 4번까지 푼다. 케라틴도 단백질인가요? 예. 머리카락이 케라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보통 장액이 뭐예요? 소장에서 근거는 소화 5만 가지 소화제가 다 들어있죠? 말테이스, 락테이스, 베이스 이런 거다 들어있죠. 기억이 안 나요. 요오드가 아이오진이죠. 예. 자, 나셨죠? 아니요. 자, 정답 체크하겠습니다. 자, 1번은 단백질이고요. 단백질. 어떤 영양소로 되어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이 이루어진 것은 근육, 효소, 호르몬, 항체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뭐? 예? 그거 끝이에요. 왜? 그럼 뭐 더 말고 있어? 그거 있지 않아요? 뭐요? 뭐 있었습니다. 유전자라고.
유전자 중에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백질 유전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육파의 승리. 자, 그 다음에 2번 A는 뭐라고요? 어렵시다. 영상. A는 펩신이죠. 예? 위액이 아니었다니. 염산이고요. 아. B는 트립신, 얘는 탄산소 나트륨. C는 라이페이스고 쓸개 즙이라 쓰시면 되겠죠. B 한번 다시. A는 염산, B는 탄산소 나트륨, 그 다음에 C는 쓸개 즙이 되겠죠. 트립시 거기는 안 돼. 아니요, 여기서 도움을 주는 물질이라고 했죠. 네. 자, 그 다음 3번에 A는 단백질, B는 지방, C는 탄수화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예전에 한번 문제 나온 적 있었는데, 자, 녹말 용액을 담고요, 포장 용액을 담고 셀로판지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이 녹말 용액은 매우 크니까 셀로판지를 빠져나올 수 있다 없다? 빠져나올 수 없다. 그렇지만 포장 용액은 빠져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나에서는 대립 반응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에서는 아이들만 하지 않는 이유가 녹말 용액이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왜? 포장이 녹말 용액에 입자기가 어떻다? 매우 작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부터 8번까지 1번은 죄송합니다. 1번이요? 1번 근육이요. 이 영양소는 단백질이고요. 단백질이 이루어진 물질은 근육, 효소, 호르몬, 항체 등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6, 7, 8번 해봅니다. (5번) 같은 문제가 영재고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이거조차 흔들게 되면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떻게 했지? 맞았죠? 잠깐만요. 여기요. 1번. 자, 갔던 don에 한번 또 오십시오. 이 9번부터 12번 중요한 거 아니죠? 예. 8번까지만 합니다. 네. 자, 다 하셨죠? 자, 그럼 업체까지 하겠습니다. 자, 시간 한정된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해 줍니다. 자, 다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5번에는 A와 C, 심의 유무를 제외한 나머지 조건은 같아야 하는 거죠. 형제들은 같아야 됩니다. 심의 유무가 조작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형제들입니다. 자, 그 다음 6번. 답이 그거예요. 예. 그럼 모르겠네요. 이게 아닌 거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 승우야. 자, 6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은 어떻게 된다? 소장과 대장에서 모델만 소장과 대장에서 대부분 흡수된다. 그러니까 물이 흡수되는 것은 대장에서 흡수된다는 사람들 그렇지 않고
소장과 대장입니다. 소장에서는 물을 포함해서 다 흡수되고요. 우리가 비설대로 나가면 안 되나요? 땅으로 나가잖아. 그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영양소의 흡수 과정에서 영양소는 흡수하지 않습니다. 물의 형태, 수용액의 형태로 흡수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장과 대장을 흡수하는 거고요. 자, 관련돼서 조금 이따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7번은 빠른 속도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속의 영양소는 일반적으로 분자에 커서 최대로 흡수되지 못하므로 흡수될 수 있는 상태의 작은 크기로 분해하는 과정을 수월합니다. 빅 사이즈, 스몰 사이즈. 흡수 오케이. 됐죠? 네, 이렇게 보면 되네. 7번에 표현적으로 틀렸습니다. 7번이요? 7번에 7번. 표면적 현재 융털에 관련된 점이고요. 영양소를 뒤로 본다면 영양소는 입자의 크기를 작게 해서 흡수합니다. 근데 약간 입자체가 작아지면 좀 표면적인 크기가 합니다. 편리한 거 아니에요? 예. 그거 알죠?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작아서 잘 흡수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건 표면적으로 설명하기 좀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8번은 540kcal. 나이스. 자, 그 다음에 여기 잠깐 관련 내용 자, 유연 설명합니다. 자, 이거 잘 봅시다. 자, 지방이 흡수 한번 보자. 자, 지방의 흡수인데 요 지방은 우리 몸에서 지방을 우리가 지방을 먹게 되면 이것이 소화 과정을 통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분해가 됩니다. 그렇죠? 분해가 되고요. 이것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 소장의 유도는 흡수가 돼요. 흡수된 다음에 다시 어떻게 될까? 합체 도킹해서 다시 지방의 형태로 분해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수면대를 통해서 지방이 분반될 때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로 분반된 것이 아니라 지방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방은 흡수된 후에는 뭘로? 다시 지방으로 다시 재합성돼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흡수를 거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지방의 형태로 분반됩니다. 그 다음에 이 지방은 우리가 알다시피 에너지 저장용으로 쓰여요. 그렇죠? 쓰고 남은 에너지가 있으면 내 몸에 지방이 없어서 딱 예를 들기 힘든데 아무튼 그 위치 서구받아. 드리비시. 자, 보자.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저장용으로 쓰게 되는데, 자, 정리해보자. 이 지방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 저장용으로 적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량이 높아요. 그렇죠.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높아. 그렇죠. 그래서 안 나오네. 하나, 둘, 셋, 넷. 자, 얘는 상대적으로 에너지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에너지 함량이 대단히 높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번역한다면 똑같은 양의 에너지 저장했을 때 체중 증가량이 많다 적다. 적다. 체중 증가량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말로는 얘는 다른 물질에 비해서 밀도가 좋다. 밀도가 매우 작다. 그래서 체중 증가량이 매우 좋은 거죠. 그래서 같은 부피의 단백질과 같은 부피의 지방을 비교하면 지방이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밀도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체중 증가량이 적겠죠. 그렇죠? 요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물 못이지였는데. 삼투압의 영향을 안 줘요. 그렇지. 우리 몸에 삼투압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삼투압의 영향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이 녹지 않기 때문에 농도 변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물의 녹유성으로 저장한다면 많이 저장한다면 최대 농도가 너무 높아질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겠지? 근데 얘는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 삼투압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상대적으로 다른 물질에 비해서 밀도가 매우 작아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밀도 작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걸 한번 구현 설명해 봅시다. 이 지방이 우리 몸에서 운반될 때는 얘가 이제 물속에서 운반된단 말이야. 림프라고 하는 것도 역시 물의 주성분이야. 그래서 물속에서 운반되는데 그러면 우리 피 속에 우리 림프 속에 기름이 둥둥 떠 있나? 아니요. 아니겠지. 그렇죠? 얘가 어떤 형태로 운반되냐면 우리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지질이에요. 인지질, 인지지라고 하는 건데 인지질은 세포막을 구성하는 성분인데 얘가 그 인지질은 위에 인이 있고요. 여기 지방산 두 분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이제 인이고요. 밑에 것이 우리 지방산인데 이 인지질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은 물을 되게 좋아하는 친수성분이에요. 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지방산은 물 되게 싫어해요. 소수성분이에요. 그래서 인지질이 친수성과 소수성 특성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구성할 수 있고 이런 인지질을 가지고 지방을 운반해요. 어떻게 운반할 수 있냐면
여기에 지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지방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지방 운반할 때 인지질 가지고 이 지방 입자를 둘러쌉니다. 여기 물을 되게 싫어하는 소수성 부위를 지방에 향하고요. 물을 되게 좋아하는 이 부분을 바깥에 향하면서 이렇게 둘러싸는 주머니 형태로. 이게 주머니 형태로 만든 걸 뭐라고 하냐면 리포솜이라고 해요. 무슨 본거 같다. 화장품에서 많이 나오죠? 리포솜을 하는 거죠. 이 리포솜이 세포만 구성물을 이렇게 둘러싼 거예요. 이렇게 둘러싸는 것을 리포솜으로 여기에 지방을 담아서 우리 모두 운반하면 자 운반하는데 자 지방의 밀도가 대단히 작다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0제부터 하는 겁니다. 이 지방이 운반할 때 이 지방 덩어리의 크고 작음을 가지고서 두 가지를 의미를 갖게 돼요. 하나는 LDL이 있고요. 하나는 HDL이 있어요. 이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LDL이 우리말로 한다면 저밀도 지방이 되는 거고요. 저밀도 지방이 되는 거고 얘가 고밀도 지방이 돼요. 고밀도 지방이 이게 B가 이거 이제 density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밀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low density, 얘는 high density. 그리고 리포프로틴이라고 하는데 이거 몰라도 되고요. 그래서 요거 high density, low density야. 그럼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것이 지방이 좀 크고 어떤 것이 지방이 좀 작을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첫 출발점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대단히 작다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저밀도라고 하는 것은 지방 덩어리가 굉장히 크다 치자. 자, 지방이 크고 여기 이제 인지질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방은 밀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지방 덩어리가 크게 되면 질량이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밀도라고 하는 것이 부피분의 질량인데 지방 덩어리가 크게 되면 부피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증가하지만 질량은 조금밖에 증가하지 않아. 그럼 지방 덩어리가 커지게 되면 밀도가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 덩어리 입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매우 크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고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입자가 매우 작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밀도라고 하는 것은 부피분의 질량인데 얘는 사이즈가 작아졌으니까 부피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근데 질량은 조금밖에 줄지 않았겠지. 그렇지? 그럼 밀도가 어떻게 될까? 커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밀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덩어리가 매우 큰 거. 고밀도 지방은 지방 덩어리가 매우 작은 거야. 그럼 우리 몸에 건강에 문제를 주는 건 뭐 하는 거야? LDL이 많냐 적냐 큰 영향을 주겠죠. 커다란 지방 덩어리가 가다가 혈관을 막을 수가 있고요. 동맥경화 조절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에 안 좋은 지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밀도 지방입니다. 오케이? 자, 다음. 포화지방 막 그런 건 다른 거예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 가격을 설명할까요? 자, 봅시다. 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인데, 자, 먼저 같이 보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한번 보자. 우리가 이제 지방이라고 하는 건데,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요. 자, 지방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탄소의 사슬 형태로 되어 있어요. 탄소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탄소의 사슬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지방산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포화지방산이 있고요. 포화지방산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불포화지방산이 있어요. 불포화지방산인데, 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에서 포화가 뭐 뜻이야? 포화. 차 있어요. 가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가득이라는 얘기고, 불포화는 안 가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엇이 가득 차고 무엇이 안 가득 차냐면 수소가 가득 차고 수소가 덜 가득 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탄소의 사슬인데 가득 차고 가득 차지 않고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냐면, 자, 탄소를 한번 잠깐 보자. 탄소를 보게 되면 탄소는 원자번호 몇 번? 6번이야. 그렇죠? 그럼 전자 몇 개야? 6개. 그럼 얘 전자비자리 아니니까 2개, 4개 이렇게 되겠죠. 딱 배웠죠? 네. K가 전자 몇 개야? 그치. 4개란 말이야. 그럼 얘가 탄소가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유결합이야? 도깨비결합 아니야? 공유결합인데 네. 와, 선생님, 근데 굉장히 재밌게 하시는. 나대지 마시고요. 주목합니다. 얘가 K가 전자 4개인데 여기 봐봐. 오징어 공유. 자, 보자. 얘가 4개인데 얘가 홀전자 4개가 있어요. 자, 4개가 있어서 야, 내가 홀전자 4개야. 한 8개 맞춰서 옥테이드 만들시키고 싶어. 나한테 붙어. 그런단 말이야. 그럼 다른 놈들이 좋아, 나도 하나 낼게. 같이 쓰자. 하면서 붙고요. 같이 쓰자. 하면서 붙고요. 같이 쓰자. 붙고요. 같이 쓰자. 하면서 붙어요. 어머, 그랬더니
여기 탄소가 나 K가 존재, 원자가 존재 8개. 나 옥테인 만들었어요. I'm happy 그랬죠. 그 수소도 K 껍질에 존재 2개가 있으니까 I'm happy 2 그랬죠. 얘는 I'm happy 3, I'm happy 4.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옥테인을 만족시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탄소는 기본적으로 공유를 몇 번 할 수 있어? 4번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공유전자쌍을 막대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구조시라고 하는데 탄소가 4번이 결합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탄소와 탄소끼리 결합을 2번 한다면 탄소 하나당 결합을 4번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수소를 2개씩밖에 붙지 못하겠지. 만약에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한다면 탄소 원자 하나당 몇 개 수소를 3개씩 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탄소 사이에 결합의 수가 증가할수록 여기 달라붙을 수 있는 수소의 수가 줄어드는 거야. 자, 그래서 포화탄화수라고 하는 것은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을 할 겁니다. 몽땅 다. 여기에 탄소가 있으면 단일 결합, 단일 결합, 단일 결합해서 쭉 결합. 이게 포화탄화수. 수소가 최대한 많이 들어가지. 그렇죠? 근데 불포화탄화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탄소가 이렇게 쭉 있으면 쭉 가다가 중간에 이중 결합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중 결합을 갖게 되면 여기에는 수소가 좀 부족해지겠는데 이걸 바로 불포화탄화수라고 합니다. 의미는 이해하겠지?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포화탄화수는 모든 결합이 동등해요. 단일 쭉 간단 말이죠. 얘가 뭘서 보게 되면 쭉 직선으로 돼 있어요. 얘는 구조가 직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선형으로 되어 있는데 얘는 여기 이중결을 갖게 되면 이 부분이 크게 꺾여요. 그래서 뭘서 보게 되면 탄산들이 쭉 오다가 되고 쭉 하고 꺾여요. 얘는 구분형을 띠고 있어요. 구분형을 띠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방이 이렇게 있는데 지방인데 얘네들이 전부 다 포화탄화수로 되어 있다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포화탄화수가 있고 불포화탄화수가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들이 촘촘하게 배열될 수 있겠지. 밀집돼서 이렇게 붙을 수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얘는 어떻게 됐어? 중에 꺾였으니까 옆에 달라붙지 못해서 약간 널널하게 붙어 있겠지. 어느 쪽에 밀도가 클까? 얘가 밀도가 크겠죠. 그렇죠? 근데 얘는 밀도가 굉장히 커요. 촘촘하게 붙어 있단 말이야. 밀도가 매우 크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밀도가 좀 작습니다. 널널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촘촘히 붙어 있기 때문에 녹는 점이 대단히 높아요. 얘는 녹는 점이 어떨까?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지방 같은 경우는 녹점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 고체로 존재해요. 고체로. 근데 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대단히 많은, 상대적으로 많은 식물 같은 경우는 식물성 기질 같은 경우는 녹점이 낮기 때문에 어디서 존재할까요? 액체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식용유 같은 거 보게 되면 액체로 존재해요. 이쪽 그렇지만 동물성 지방 같은 경우 우리가 삼겹살 같은 거 때 지방 뭐로 존재해요? 고체로 존재해요. 그렇죠? 고체 존재하고 우리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투명한 액체가 나와요. 그게 바로 기름이란 말이야. 지방이야. 동물성 지방이야. 그때 불판이 다 식게 되면 밑에 뭐야? 하얀 덩어리가 튀죠. 그게 바로 이거야. 그걸 우리가 막 밥을 비벼 먹어요. 뜨거운 불판에서 그것이 액체로 존재해요. 근데 식으면 어떻게 돼? 고체 존재해. 그럼 얘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걔가 액체로 존재할까? 고체로 존재할까? 고체로 존재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동물성 지방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라는데 우리는 삼겹살 그 기름에다 밥 주는 게 좀 좋다고 그렇죠? 보다 밥 비벼서 뭐 김치에 섞어서 먹죠. 예, 그러면 대단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래서 소화지방산과 불소화지방산 의미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어려서 괜찮아요. 예, 그렇죠. 어려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연관된 것 같이 설명해 봅시다. 이 인지질이 이렇게 있잖아. 인지질인데 이 인지질 뭘로 쓰인다 그랬지? 우리 보면서 세포 막으로 쓰인다 그랬지? 그렇죠? 세포 막으로 쓰는데 여기 인이 있고 지질이 있어요. 지질이 있는데 요 지방산 두 가닥이 있어요. 두 가닥이 있는데 이 두 가닥이 만약에 포화지방산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촘촘하게 붙어 있으니까 세포 막들의 이동성이 커질까 작아지겠지. 근데 만약에 이것이 전부 다 불포화지방산으로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되나? 세포만 이동성이 어떻게 되나? 굉장히 커지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세포막이 딱딱한 구조물이 아니라 이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렁추렁거린단 말이야. 추렁추렁거리게 되는데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으면 이동성이 작고요. 불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으면 이동성이 어때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세포막은 이동성이 너무 적어도 안 돼요. 너무 커도 안 돼요.
그래서 이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 함량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안 그러면 너무 경직돼 있거나 너무 또 불안정하거나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가지에서 야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너무 널널하지도 않게 그 중간에서 아주 교묘하게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콜레스테롤. 우리가 콜레스테롤 그러면 어우 건강이 안 좋아라고 했는데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로서 세포막의 유동성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너무 빡빡하지도 않고 너무 널널하지도 않게끔 조절하는 그 중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누구야? 콜레스테롤이야. 그래서 콜레스테롤 그럼 우리가 어우 저 나쁜 놈 이렇게 욕하는데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과다하게 먹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페이지 122페이지입니다. 12 풀어요? 예. 생각하거든요. 예, 물떠 오십시오. 그 메뉴 없어가지고. 이 앞으로 건너오시게 아닙니까? 풀어요. 무슨 마셔왔어요. 예, 일단 이제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둘 다녀가지고 한 명만 들어갈 수 있어. 동맥 끊어지면 살 수 있어요. 팔을 잘못 끊어줄게. 생명이 위험하다고 한다는데. 예, 그걸 꼭 경험해보고 싶어? 바로 무슨 할 수도 있죠. 그렇죠. 뭐 지랄해볼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동맥을 눕지도 않나 전염돼서. 근데 칼을 잘못 써서 분명히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현재 여기서 할 질문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 말 문제 집중하시죠. 잘 없어요. 자, 여기 자 이제 그만하고 문제 집중합니다. 에탄과 에탄올과 물 넣는다면 뭘 실험하려고? 술. 술수다 에탄올과 물이야. 어디 문제 있어요? 9번에 D에 에탄올과 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런 낚시가 다닙니다. 태워 봐라. 자, 빨리입니다. 하겠습니다. 11번 너무 어려워요. 반이면 한다는 사람 되는데. 계산이 너무 어려워요. 그건 아무나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영리하진 않잖아. 자, 다셨죠? 자, 답책합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죠? 준비됐나요? 이 친구가 생기나? 네. 자, 답 보겠습니다. 자, 9번에 정답은 포르담 앤드 타블레트. 10번에는 동맥은 혈압이 높다. 많은 출혈량이 생긴다. 자, 그 다음 11번 105리터. 최종 답은 좀 맞다는 거예요? 네, 네, 그 단자 맞아요. 12번 한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12번 잠깐 보자. 자, 여기 잠깐 볼까요? 12번. 잠깐만요.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심장이 있어요. 자, 심장이 있고 여기서 예? 야채. 뭐가요? 자, 심장입니다. 자, 심장이고 여기에
동맥혈이 있죠? 동맥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동맥혈이 우리 온몸으로 들어가겠죠. 온몸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CO2 정맥혈이 있고요. 이것이 판말 거쳐서 우심실이죠? 우심실로 빠져나온 다음에 이것이 피로 간단 말이야. 자, 피로 가는데 지금 제심에 나와 있는 그 제심을 한번 잡읍시다. 그 한 살 먹은 어린 아이가 방금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 정상 아이들과 달리 피가 역류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역류한다 그랬어. 그럼 역류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이 동맥을 통해서 우리 몸에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공급해줘야 되는데 얘가 판막을 닫고서 얘가 수축하죠? 높은 압력에 의해서 이것이 온몸으로 배달되는데 얘를 압력을 가했을 때 이걸 판막을 닫고 얘를 수축해서 압력을 가했을 때 여기에 빈틈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 혈액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피가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그럼 충분한 양의 산소가 몸에 공급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판막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피가 역류하게 되겠죠. 그렇죠? 오케이? 자, 이런 경우 케이스 1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판막에 밀폐성이 떨어져서 피가 역류한 경우는 이게 산소가 한쪽까지 가지 않고 피가 역류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심실 사이에 구멍이 뚫리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동맥혈과 정맥혈이 썩히게 되겠죠. 그렇죠? 섞여서 산소 온반의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얘가 수축할 때 피가 이렇게 섞이고 우리 예시네요. 그 다음에 완벽하게 밀폐가 얘가 수축했을 때 완벽하게 압력을 걸게 되는데 뭐야? 얘가 수축했을 때 공을 뚫린다고 피가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지. 그렇죠? 문제 발생했지. 그래서 이렇게 동맥혈과 정맥혈이 섞이는 경우는 이쪽에 심실 사이, 그러니까 심박, 좌심방 좌심실하고 우심방 우심 사이에 여기에 구멍 밀폐성이 떨어졌습니다. 예? 위에까지 다시 올려놓을게요. 뭐요? 위에서 아니 위 지게가 이걸 지금 감자하게 지워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제 발생이 되면 동맥혈과 정맥혈이 섞이게 되고, 그죠? 두 개의 차이점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2번에는 판막이 제 기능을 못하는 거죠.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거는 포도당 말고도 가랑이가 10번에 뭐야? 여당이가 저당 못하는 10번에 뭐예요? 가능합니다. 네. 되게 그런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3부터 15번까지입니다. 몇 번은 뭐야? 10번도 뭐 필요 없어요. 뭐 하지 말아요? 심리 구하지 말아요. 수고하지 말고 13, 14, 15번만 준비하십니다. 어릴 줄 알고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병원 뭐 실제 있었던데. 스리생에도 나왔는데 좀. 근데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저작권 관련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 별수 없는 괜찮아요. 지금 다 지키고 있었어요. 네, 다 찍고 있었습니다. 아 저희 지켜요? 네, 네, 뭐 이거 보는 사람 별로 없더만 보니까. 임대 그냥 확인과 하는 죄송합니다. 자, 빨리 문제 풉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6번 못 닦고 왔다. 자, 조용하고 이제 넘어가고. 저희도 저 영상 올렸을 때 조회수 많이 안 나온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냐면 조회수가 한 70회 정도밖에 안 나와. 뭐 구독자 많지 않아요? 그죠? 9만 원. 2,000명인가? 나는 230만밖에.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한 20명 들으실 거예요. 원하지 않습니다. 자, 다 하셨죠? 아니 이거 참을 수 없다. 근데 여기 다른 사람도 있고. 자, 다 하셨죠? 아니 이거 자, 답 체크하겠습니다. 네. 준비됐죠? 네. 자, 13번에 나는 C, 나는 B. 자, 14번에 정맥, 혈관벽이 얇고 탄력성이 없으며
판막이 있어 역류를 방지한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여기 지금 그림 보게 되면 이 정맥을 통해서 혈액 이동할 때 정맥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보면 중간 테스트 나왔었는데, 자, 정맥이 이렇게 있고 여기 판막이 있죠. 판막이 있어서 이렇게 피가 지나갈 때 올라가고 거꾸로 내려오려고 팔 다쳐버린단 말이야. 판막이 있어서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데 오로지 판막에 힘을 넣고 올라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얘 판막은 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거지 올라갈 수 있게 하지 않잖아, 그렇죠? 얘가 뭐 이렇게 파닥파닥 거리면서 피를 올려오지는 않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네. 얘가 어떻게 피가 올라갈 수 있냐면 여기 있던 근육들이 있고요. 이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피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근육 수축 이완에 따라서 피를 올려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한 자세로 오른쪽 서게 되면 근육이 어떻게 될까? 경직되겠죠. 그렇죠? 근육이 마비된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 피를 거꾸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게 뇌로 충분하게 이 중력을 거슬러서 피가 올라가야 되는데 근육 수축이 원활치 않으니까 피를 거꾸로 올려주지 못하니까 뇌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돼. 그럼 안 돼. 그럼 죽어요. 우리 몸의 혈액은 무조건 20%는 뇌로 우선 공급이 돼요. 사람 나중에 왜 따라줘? 잠깐만요. 이게 뇌 쪽으로 혈액이 공급이 안 되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 산소가 없는 상태를 견디지 못하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바로 죽는 세포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심장세포, 하나는 뇌세포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뇌 쪽으로 혈액을 공급해야 되는데 혈액이 잘 공급이 안 돼. 산소 공급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할까? 뇌사. 아니요. 강제로 셧다운합니다. 우리 몸에 쓰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를 강제로 낮추는 거죠. 잠자는 거. 쓰러지는 거죠. 쓰러져서 강제로 뇌의 위치를 중력 영향을 받지 않게끔 강제로 다운시키는 거죠. 우리가 한다고 되잖아요. 이렇게 원활하게 혈액을 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셧다운을 합니다. 그럼 떨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제 의식이 회복되죠. 떨어지다가 자, 잠깐만요. 자, 쓰러져서 머리가 깨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일단 우리 몸에서 머리 깨지보다 죽는 것보다 머리 깨지는 게 나으니까. 자, 봅시다. 자,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혈액순환이 원해집니까? 원활함을 넘어서서 뇌 쪽의 혈압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너무 높아지게 되죠. 아래쪽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게 뇌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힘들어가지고 머리가 끊어져 죽어요. 뇌혈이 높아지죠. 그러면 누워있을 때는 뇌 출혈이 200번 일어나도 살아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눕혀놓으면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누워있을 때 괜찮죠. 누워있을 때는 우리가 누워있다 갑자기 쓰러지진 않죠. 졸도하진 않죠. 근데 서있다가 지금 사람을 이렇게 올렸다 뒤집었다 계속 반복하는 사람이 되게 힘들죠. 자, 빨리 보자. 우리가 정맥에서 혈액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어떤 근육의 수축 이완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거고요. 오랫동안 서게 되면 근육이 경직되어서 혈액순환이 원활치 않아서 강제 셧다운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 심장세포하고 뇌세포는 죽어요. 그래서 뇌세포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뇌가 죽어라는 뜻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뇌경색이라고 해요. 뇌경색. 그 다음에 심장 근육에도 혈액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심장이 죽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심근경색이라고 해요. 심근경색이 왜 나타나냐면 우리 몸에 심장이 이렇게 있으면 심장이 있고 여기 대동맥이 있죠? 이 대동맥에 빠져나가는 혈액의 일부가 심장 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면서 우리 몸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근데 이게 생긴 모양이 마치 왕관처럼 생겼다. 이게 크라운처럼 생겼다. 왕관처럼 생겼다. 그래서 얘를 관상동맥이라고 해요. 관상동맥. 관이 뭐야? 크라운의 뜻이야. 왕관 이렇게 상 모양상자. 그래서 왕관처럼 생긴 동맥이 아니고 관상동맥이라고 부르고, 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 심장 근육으로 제대로 혈액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럼 심장 근육이 되니까 죽어요. 그럼 심장 바꾸면 되니까 멈춰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이 심장의 혈관이 만약에 이렇게 좁아졌다 치자, 이렇게 좁아졌다 치자, 또는 아니면 콜레스테롤이 막혔다 치자, 그러면 이게 심장 근육으로 혈액이 제대로 공급 안 되니까 심장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심장에 공급된 관상동맥이 혈관이 거의 막혔는데 어떡하지? 수술해야 됩니까? 옛날에 수술을 하려고 막 했어요. 근데 지금 수술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동맥으로 또는 정맥으로 이 안에
어떤 그 코일 같은 걸 집어넣습니다. 코일을 집어넣는데 코일을 집어넣을 때는 이렇게 조금해요. 조금만 집어넣어요.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오늘 탁 빼면 여기 갑자기 쫙 하고 넓어져요. 나이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근데 이 불량공유가 녹겠지. 태우가 아니 이건 저 물에 몸에 녹는 게 아니라 저 금속 성분에 있어요. 녹지 않아. 막히면 어떡해요? 녹여가. 불량품이라서 안 빠지고. 근데 이거는 그냥 몸에 듭니다. 근데 혈액 속에 산소는 몸에다 든다고요?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철로 돼 있잖아. 특수 합금으로 돼 있어서 녹지 않아. 아, 스테이지. 그래서 이거를 처음으로 만든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그래서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기술이 가장 발전한 국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 선생님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심장에 있는 모든 뇌랑 심장에 그 모든 혈관에서 다 집어넣으면 절대 신경 쓰게 할 일 없어요. 아주 그렇지 않아요. 자, 주먹. 자, 이게 좁아진 부위만 이제 설정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 부분 괜찮아요. 다른 부위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럼 추가적으로 계속 넣어줘야 돼요. 왜 소리도 많아지지 않아요? 그럼 그 철은 어디 가요? 네? 그럼 그 철은 뭐? 딱 빠지고 어디 자, 마시게 좀. 자, 그 다음 페이지 봅니다. 네, 끝나. 시간 몇 분에 끝나? 20분이. 그러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뭐야? 아, 원차라 김치. 잠시만요. 먼저 밥지 나눠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봤지. 여기가 여기서 저 다른 식으로 안 그런 거였어요? 네. 알아서. 이거 간장이 막상. 알아서 막상하고. 자, 빨리 네가 막상하고 이러니까. 저거야 저거. 선생님 프린트 이거 어떤 진짜 내가 그때마다 또 저밖에 안 나와서 못 받았는데. 왜요? 없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대드릴게요. 자, 이거 어떻게 한대할 수 없고요. 자, 빨리 답지 나눠주시고요. 자, 확산합니다. 자, 사망으로 다 확산시키고요. 근데 이거 두둑 빼면 안 돼요. 숙제를 안 해본 친구들한테는 이런 문제 지금도 안 합니다. 누가 너무 혼자 좀 능력이라서. 자, 못 받은 친구. 못 받은 친구 없나요? 얘는 뭐야? 아, 받았는데? 아, 이거 원래 두둑 빼로 이거 남았 오 이거 봐라. 그다음에 저기 이따가 시작하기 전에 시간에 오늘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거 던져라. 이긴다. 원래 1학년들이 하는 거야. 고현이는 그래도 너보다 좀 높으니까 2학년 중에 그나마 쓰죠. 원이 전국 1등이라 고현이랑 맞짱 가서 진짜 나온다 방각하러 가서 막 흘리고 올라가는 거 운동에서 고등으로 근데 그게 1등 고등으로 있어? 선생님 혼자 안 가니까 안 야 브이로그 찍자 인사. 나 찍어줘. 6, 7